방탄소년단 팬이라면 이것까지는 알아야죠. 아미 소리 질러. 주식 투자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안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빅히트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이 BTS라는 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빅히트 엔터, BTS 기획사죠. 놀랍게도, 아니 놀랍진 않을 수도 있는데 BTS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 동안에도 정작 주식시장에서 빅히트 엔터가 직접적인 수혜를 못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빌보드에 랭크되고 이 정도 수준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 주가가 말 그대로 진짜 날아갔어야 정상인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상장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빅히트 관련주들만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5월 28일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을 했고요. 그럼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되는데요. 이 빅히트가 결과를 통보받으면 6개월 안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본격적인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정 좀 서두르고 의지 있게 추진만 하면 올해 안에 빅히트 엔터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SM엔터와 JYP엔터 그리고 YG엔터 이렇게 세 개사로 나뉘어 있는 기획사에서 빅히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데요. 대박인 건 기존의 이 세 기획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이 빅히트 엔터 하나의 영업이익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40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JYP엔터가 435억 원, 그리고 YG엔터는 여기는 워낙 지난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2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빅히트 엔터가 지난해 매출액 5,782억 원에 영업이익은 987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게다가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성장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상장만 되면 이건 진짜 대박 기획사가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빅히트 엔터의 예상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한 3조에서 5조 사이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3조 9천억 원에서 한 5조 2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을 한 30배에서 40배 정도로 놓고 최근의 실적을 근거로 추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모멘텀으로는 코로나19가 완화될 경우에 투어도 재개할 수 있고, 그럼 BTS 효과도 다시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 한알령 있잖아요. 이것도 완화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1년에는 이런 호재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완화되지 않아서 글로벌 시장이 계속 문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 한알령도 좀 해제가 되지 않거나 혹은 늦어질 경우에는 글쎄 기업 가치에 좀 하단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BTS가 벌어다주는 광고비 그리고 음악 판매 매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가수나 기획사가 투어를 해야 돈을 좀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건 빅히트 엔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사 혹은 다른 산업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 마찬가지라서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럼 빅히트에 대한 다른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빅히트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이 BTS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의 파워는 알겠는데 BTS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빅히트의 매출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사의 경우에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골고루 그리고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게 만들어 놔야 그 기획사의 실적 성장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빅히트 엔터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빅히트도 당연히 이걸 알고는 있겠죠. 저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 상장심사 청구를 앞두고 나서 빅히트가 뉴이스트하고 세븐틴 소속사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BTS 의존도를 한 90%에서 75%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들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존도가 좀 낮아진다고 해도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BTS부터 뉴이스트, 세븐틴 다 보이그룹이잖아. 근데 얘네 군대 가면 또 공백이 생기니까 걸그룹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그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뮤직을 인수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라인업을 점점 다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추가로 슈퍼브라는 게임사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1년 동안 해왔고, 그런 시너지를 이번 상장과 공모를 통해서 터뜨리겠다라는 큰 그림을 빅히트 엔터가 그리고 있는 거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를 BTS라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라고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IPO 시장에서 그 IPO 대여라고 할 수 있는 매물이 나왔고 또 오랫동안 이어왔었던 주식시장에서 엔터 3사의 체제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그 IPO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또 빅히트가 얼마나 히트를 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너무 저조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